사랑할 수밖에 없는 겨울 도시 삿포로. 2박 3일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삿포로 여행을 나눠볼게요. 한국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려 도착한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 멀리 눈 쌓인 산이 보여서 두근두근해졌어요. 일단 공항에서 삿포로 시내로 가야겠죠? 신치토세 공항에서 삿포로 시내까지는 JR 철도 또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데요. 저는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JR 기차를 타면 삿포로역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의 숙소는 오도리에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짐 찾고 나와서 버스 표지판 화살표만 따라가면 되고요. 표지판 따라가다가 한층 내려가면 여기에서 그룹 투어 버스랑 루트 버스로 나뉘거든요. 루트 버스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이쪽에서 티켓을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금만 가지고 있다면 매표기에서 표를 사면 되고, 현금이 없다면 버스에서 교통카드처럼 찍고 탈 수 있습니다. 오도리 공원을 비롯 삿포로 시내는 1인 1,300엔입니다. 버스 탑승장은 84번.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12시 10분쯤 도착해서 빠르게 뛰어나왔는데도 줄이 이만큼. 그래도 배차 간격이 길지 않아서 버스가 금방금방 온답니다. 버스 2세대쯤 보내고 나서 왔다! 드디어 우리의 버스! 안내 직원분과 기사님이 캐리어도 직접 실어주시고 1시 18분 출발! 슬슬 공항에서 빠져나오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눈 소식 없는 12월 중순이었는데 시작이 좋습니다. 삿포로 시내까지는 넉넉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날씨나 교통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답니다. 빠르게 눈이 쌓여가는 도로를 지나 드디어 삿포로 시내에 도착. 배가 너무 고파서 숙소에 바로 가는 대신 스스키노역에 내리기로 했어요. 버스 요금은 내릴 때 계산합니다. 된다. 트래블 월렛 카드로 문제없이 계산 완료. 시간은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고요. 찾아온 슈프카레 집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가지고 한번 식당에 먼저 가보기로 했어요. 와, 근데 눈도 오고 너무 좋다. 미끄러워. 찾았다. 스프카레 가라쿠. 런치아워 오버. 문 닫았대.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맛집 중에 맛집. QR코드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가 봐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가 보았으나 맛있는 냄새만 맡았다고 한다. 진한 냄새가 나는데. 괜찮아요. Is it finished? 브레이크 타임이 3시부터 시작인데 2시쯤에 티켓 배부가 끝나고 문을 닫았대요. 어떡할까? 부랴부랴 근처에 있는 슈프카레 집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아, 솔드아웃이고 오버 끝났대. 호텔 체크인부터 해야겠어요. 더 로얄파크 캔버스 호텔. 오도리 공원과 삿포로 TV타워 바로 앞에 있어요. 입구로 들어가면 1층은 식당이고 안쪽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층의 로비로 갈 수 있습니다. 와, 엄청 예뻐요. 로비에서 바로 보이는 오도리 공원과 TV타워 감성이 정말 특별했어요. 원래는 스스키노역 쪽에 음식점들이 많고 삿포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니카상 간판이 스스키노역에 있어서 원래는 스스키노역 앞에 있는 호텔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 타워랑 오도리 공원이 보이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약간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오도리 공원에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구경 가보려고요. 일단 체크인 먼저. 그래도 일본 호텔치고 퀸 침대에 객실도 넓어요. 그리고 삿포로 TV타워 뷰라고 해서 엄청 기대했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사실. 그래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이 호텔의 또 다른 특징이 객실마다 턴테이블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방에 놓여있는 LP판 얹어주면 분위기 완성. 삿포로 TV타워 대신 건너편 오피스뷰 보면서 잠깐 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 스프 카레가 정말 먹고 싶었던 1위는 다른 스프 카레를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마루이 이마이라는 쇼핑몰 안에 입점해 있는 스프 카레 집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호텔 바로 옆 블럭에 있는 마루이 이마이몰. 아마도 이 집인 것 같지 않아? 쇼핑몰 10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 있는 스프 카레 집도 맛이 있을까? 여기는 스프 카레 라쿄라는 집입니다. 공원을 내려다보면서 혼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메뉴를 골라놓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홋카이도 지역은 채소들이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다른 지역의 채소들보다 훨씬 풍성한 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홋카이도산 재료들로 만드는 스프 카레가 아주 명물이랍니다. 5분쯤 기다렸을까? 반짝반짝거리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야. 예뻐. 진짜 어두워져. 4시 반밖에 안 됐는데, 그치? 한국보다 여기가 더 북쪽에 있나? 백두산보다 위에. 아, 그럼 진짜 여기가 북쪽이긴 하구나.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비슷한 거야? 비슷한 나온다. 맛있겠다. 근데 되게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국물이 엄청 국같이 나온다. 꾸덕한 느낌이 아니라. 일본 카레는 좀 꾸덕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스프가 진짜 국물이 찰랑찰랑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국물이 찰랑찰랑한지 떠먹어보자마자 알았어. 여기가 날씨가 춥잖아요. 한 모금 딱 하니까 속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맛있구나. 치킨도 먹어볼까? 호박부터 먹어볼까? 펌킨 맛있고, 사실 스프 카레 별미는 브로콜리라 그랬어. 보통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안 먹는 사람들도 스프 카레 안에 들어있는 브로콜리는 너무 맛있어 한다 그랬거든요. 맛있는데 너무? 치킨, 가지, 브로콜리, 계란, 당근, 호박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 감자도. 매워? 어. 난 4번이고 난 2번인데 매워? 일본에 와서 2번 시키고 매워해. 1단계를 먹어야 되나봐. 그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현금만 받는 집이라 계산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이제 좀 더 번화가인 스스키노역 쪽으로 가볼 거예요. 예쁘다. 눈이 또 와요, 여러분. 예쁘다, 진짜. 가로등 불빛 주황색인 것도 너무 예쁘고. 연말 시즌이라 더 반짝반짝한 삿포로 거리. 번화가다, 여기는. 확실히 스스키노 쪽으로 오니까 엄청 번화가 느낌이 나요. 반짝반짝하고먼 이 세상이. 이래서 다들 삿포로를 좋아하는 거군요. 오, 진짜 눈도 와서 정말 삿포로 같고요. 얘랑 사진을 찍기 위해 길을 건너보겠습니다. 이 니카짱과 사진을 찍을 포토존은 여러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딱 정면입니다. 눈치 보고 서 있다가 사람 없을 때 얼른 달려가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가끔 아주 귀여운 노면 전차도 지나다닌답니다. 정말 한방눈 펑펑 오는 거리. 이런 풍경은 삿포로에만 있는 거라 정말 특별했어요. 그리고 니카상과의 포토존 2번째. 이쪽으로 이렇게 저 위에 보이시나요? 이 위에서도 예쁘게 찍을 수 있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네. 길 건너서 바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돼요. 와보니까 오도리 공원도 참 예쁘긴 한데 스스키노가 훨씬 삿포로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숙소를 그냥 스스키노에 잡을 걸 그랬나봐요. 그래봤자 뭐 하나 차인데? 그래, 그건 그래. 오, 훨씬 크게 보인다, 니카. 니카산 간판과 가까워진 것도 좋았지만 한층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리의 풍경도 정말 예뻤어요. 사진도 물론 예쁘게 나온답니다. 오, 추워. 추우면 잠깐 쇼핑도 하면서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일본이 오랜만이라 가고 싶은 매장들도 좀 있었거든요. 빔즈. 좀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었던 브랜드인데 요즘은 안 입은 지 좀 오래됐지만 한번 구경을 와봤습니다. 아메카지 느낌 물씬 나는 편집샵의 원조격인데 각종 브랜드들과 콜라보하거나 자체 생산하는 아이템들 모두 인기가 좋아요. 빔즈 보이가 진짜 유니크하고 스타일 예쁜 옷들이 진짜 많아요. 아이템들도 너무 잘함. 그냥 막 천재 만재임. 귀엽다. 그리고 캐피탈. 캐피탈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약간 히피같이 생긴 이런 스타일인데 가격은 또 아주 비싼 아이들이거든요. 삿포로라 귀엽다, 그런지 귀여워. 컬러풀한 방한용품들이 해보자. 많이 있었고 요즘 인기 있다는 가방과 장인정신 깃든 데님류까지 잘 구경했어요. 휴먼메이드? 오케이. 한국에선 최근에 인기가 많아진 스트릿 브랜드인데요. 어째서 커리를 팔고 있는가. 귀엽다. 한쪽 면은 하트 로고의 체크 패턴, 반대쪽은 북극곰 로고의 단색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은 컬러라 한번 입어보았어요. 요 매장에서도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거라 잠깐 고민했지만 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쇼핑보단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해서 바빴다고요. 저녁은 징기스칸 집을 예약했어요. 시로쿠마는 시로가 하양이고 쿠마가 곰이라서 백곰이라는 곳이에요. 헉, 분위기 봐. 구글 평점도 좋아서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했습니다. 예약 방법은 영상 아래에 써드릴게요. 일본 느낌 낭낭한 좁은 가게 안쪽에 앉았고요. 맛있겠다. 개별 화로에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단 기본 양파를 세팅해 주셨어요. 삿포로 맥주 2잔 일단 할까? 고기는 어떻게 해? 투데이스 홋카이도 식. 이게 1인분인가 봐. 아니네 110g 이면은 아주 조금인데 일단 이거를 3개를 시킬까? 그래. 일반 부위 2개, 특수 부위 1개를 시켜봤는데요. 양의 성숙도에 따라 고기 종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베지터블 먹어야 야채도 돼? 버섯을 추천해 주셔서 추가했습니다. 짠. 이렇게 한 접시에 2,900엔이라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도톰하고 잡내 없는 양질의 고기였어요. 간, 혀, 가슴살 같은 특수 부위도 아주 탱글탱글. 양 간이 이렇게 맛있는 건 몰랐어. 이게 그나마 신선하니까 간을 손으로 먹어도 괜찮은 거. 맛있어. 이 맛은 영영 몰랐어도 좋았을 것 같아. 어느덧 꽉 찬 가게. 저희는 추가 주문을 하기로 했어요. 고기를 굽고 있는데 계속 눈에 보이는 홋카이도 램 커리. 마무리로 먹기 딱 좋아 보였는데요. 오, 제가 상상하는 일본 커리의 맛이에요. 되게 부드럽다. 찐 부드러워. 마지막은 양, 우유,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 하다. 시로쿠마는 아주 맛있었고요. 막 인생급 양고기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카자흐스탄 양고기가 아직까지 인생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막 인생급 양고기는 아니지만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가격도 나쁘지 않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10시 정도 됐는데 내일은 BA 투어를 가야 되거든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삿포로 여행 너무 빡세. 일찍 일어나 로손에서 산 아침으로 서둘러 배를 태우고 진짜 많이 껴입었어요. 이 안에 히트텍 2개 입고 터틀넥 입고 가디건 하나, 가디건 둘, 그리고 패딩까지. 출발. 와, 벌써 해가 떴네. 마침 투어 픽업 포인트가 저희 호텔 옆에 있는 오도리역 쪽이더라고요. 진짜로 길 하나만 건너면 돼요. 금세 도착한 픽업 포인트. 다른 투어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쁘다.
해가 언제 떴대? 제가 예약한 투어 깃발을 찾았어요. 오, 그래도 4등, 5등 정도다. 도착 순서대로 버스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데 앞자리에 앉으면 스팟들마다 빠르게 내릴 수 있으니까 사진 찍을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모두가 버스에 타면 가이드님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제일 먼저 점심 메뉴를 미리 고르게 되고요. 예쁘게 눈 쌓인 길을 따라 삿포로에서 BA까지 2시간 반 정도 이동하게 돼요. 이른 아침이라 가는 동안 다들 조용히 잠만 잔 것 같아요. 1시간 반쯤 갔을 때 휴게소에 들르는데 눈이 쌓여 있어서 휴게소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휴게소 구경. 자판기가 엄청 많네. 자판기 천국이구먼. 간혹 정말 심한 폭설이 내려 지역이 고립되면 자판기를 통해서만 음료와 음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판기들이 많이 있는 거래요. 그래도 휴게소니까 한쪽 옆에 푸드코트도 있었고요. 간단한 기념품이나 커피, 따끈 호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갈 길이 먼 우리는 금방 다시 출발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BA가 펼쳐집니다. 삿포로 시내보다 눈도 훨씬 많이 쌓여있고 아주 예쁜 느낌이었어요. 봄, 여름에는 넓은 밭을 따라 다양한 농작물, 꽃밭이 펼쳐진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벽하게 새하얀 눈밭. 첫 번째 장소인 세븐스타 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1970년대에 일본 광고에 나오면서 좀 유명해진 스팟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떡갈나무보다 이 양옆으로 펼쳐지는 눈밭이 너무 예뻐요. 슈가 파우더 같은 눈 한번 뿌려도 보고 남들처럼 영상도 찍어보려는데 배치기. 뻘쭘해져서 여기서 싸울 뻔했는데 그래도 극적 화해에 성공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로 갑니다. 사진만 후딱 찍고 이동하는 거지만 가는 길 버스 첫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들이 하나하나 다 그림 같았어요. 대망의 크리스마스 트리. 예쁘다. 사람이 진짜 많은데? 나는 얘도 준비해왔거든요. 나무에 내가 맞춰볼게. 가만히 있어. 맞춰야 돼. 맞췄어. 근데 뒤에 기둥이 하나 있어. 아, 그래? 가자. 가이드님이 사진도 찍어주시거든요. 따라다니면 좀 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걷기도 하고 하트도 만들고 인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도 시간이 넉넉했어요. 사실 투어 시간이 여기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짧거든요. 막 다른 투어들 중에 10분 찍고 20분 찍고 이런 데들도 있었는데 오늘 제가 왔던 투어는 30분이나 시간을 줘가지고 여유롭게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탁신관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작나무 숲이 예쁘기로 유명한 갤러리입니다. 완전 겨울숲 같다. 안에 들어가면 우와. 생각보다 넓은 공간에 홋카이도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2025년 캘린더가 있다. 우와. 여름에는 이런 느낌이구나. 1, 2, 3, 4, 10, 11, 10. 꽤나 괜찮은 갤러리였습니다. 자작나무 숲 구경을 하러 가볼까? 헉, 미쳤다. 되게 예쁘다 여기. 헉, 우와 멋지다. 마치 겨울이 도시가 된다면 BA일 것 같은 느낌. 눈 쌓인 자작나무가 참 예뻤어요. 여기서도 가이드님이 촬영을 도와주셔서 인생샷 예쁘게 남기고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폭설이 되어버린 눈. 다행히 점심은 실내에서 따숩게 먹을 거예요. 여기는 파크힐즈 호텔의 레스토랑인데요. 창밖으로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식사할 수 있었어요. 사슴고기 스테이크, 돈부리, 새우카레 같은 메뉴를 아침에 버스에서 선택할 수 있고 맛은 무난하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호텔 바로 뒤편에 있는 흰수염 폭포에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어요. 진짜 소복소복이다. 오!
겨울에도 따뜻한 우와. 물이 흘러서 얼지 않는다는 멋지다. 흰수염 폭포는 꽤 멋졌어요. 인스타로 보던 것보다 훨씬 멋져. 왜? 그래. 아니야? 모락모락 김이 나는 파란 폭포가 제 눈에는 정말로 멋져 보였습니다. 눈꽃 가득 피어있는 산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었던 곳.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포토존은 자판기거든요. 한국에는 대체 자판기가 없냐고 했던 바로 그곳.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감성사진 뚝딱이라고요. 뭐야, 여기 눈썰 매트형이야? 미쳤다. 와! 1분 1초 버리는 시간 없이 알차게 즐겨준 뒤에 또 잠깐 버스를 타고 후라노 치즈 분방에 들르는데요. 후라노 우유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요 크림 치즈 케이크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어의 마지막 여정. 요정들이 산다는 통나무 마을 닝구르 테라스. 여기는 원래 이 구역에 살고 있던 아이누족들이 핸드메이드한 소품들을 좀 많이 팔고 있대요. 아기자기한 감성의 통나무 집들이라 서 있기만 해도 포토존이 되는 곳이었는데요. 많이 예쁜데? 안쪽은 더 예쁘구나. 길을 따라 안쪽까지 쭉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아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자작나무 숲 사이에 있는 통나무 집들이 정말 동화 속 크리스마스 요정이 살 것만 같았어요. 조명이 켜지니까 더 로맨틱해진 길을 따라 돌아 나왔습니다. 평생 볼 눈을 다 본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눈밭에서 사진도 다 건지고 아주 즐거웠어요. 이제 삿포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눈이 많이 왔었나봐. 다 하얗게 눈이 쌓였다. 저기 올라가 볼래? 갑자기 올라가 보고 싶어진 삿포로 TV타워 전망대. 귀엽다. 티켓 짱 귀엽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높이는 대략 90m 정도. 이렇게 철골로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어딘가 빈티지하고 낭만적인 느낌이 살아있달까? 우와, 너무 예쁜데? 맞은편 오도리 공원이 한눈에 보여요. 오도리 공원은 지금은 크리스마스로 꾸며져 있고 2월이 되면 눈 축제가 열리고 5월에는 라벤더 축제, 6월에는 여름 축제가 열리고 1년 내내 계속해서 축제 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원이래요.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이 아주 예뻤습니다. 전망대 한쪽에는 삿포로 TV타워 전망대 굿즈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못생겼는데 굉장히 귀엽군. 이 새가 아까 휴게소에도 있었는데 이곳의 새인가 봐요. 인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인형이 없네? 있네? 뿌잉. 이거 제 취향입니다. 선 넘었네. 홋카이도의 또 다른 상징인 멜론과 곰 굿즈. 메론쿠마상. 그렇게 잠깐의 구경을 마치고 내려와서 저녁은 뭘 먹어야지 될까? 삿포로가 스프 카레로 유명하지만 미소라멘을 처음으로 만든 미소라멘 원조 라면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라멘도 한번 먹어보고 싶기는 해요. 어때? 라면은 먹어도 좋고. 아니면 뭐 그거 맛있다며. 연어알 뭐. 아, 연어알! 제 친구가 진짜 강추한 연어알을 쏟아내주는 그런 집도 있거든요. 그럼 연어알을 먹고 2차로 라멘을 먹자. 일단 가보자. 마침 가는 길에 찾아본 라멘집이 있었으나 웨이팅이 아주 어마무시해서 포기. 무려 1964년부터 이어져 온 곳이니까 누군가 제 대신 스미레 라멘을 맛보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연어알 덮밥 맛집 하치쿄에 왔거든요. 과연 맛이 있을지. 늦은 저녁 시간에도 사람이 꽉 차 있고 현지인들의 비중이 높아 보였어요. 연어알 덮밥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지만 보통의 해산물 요리 이자카야 메뉴도 많이 있습니다. 연어알 덮밥은 연어알만 올라가거나 연어알과 사시미가 함께 올라가는 것 두 종류가 있어요. 메뉴를 고민하는 동안 등장한 에피타이저. 다시마를 홋카이도 모양으로 잘라줬어. 진짜네? 서비스 에피타이저라 딱 한 입 거리인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냥 딴 거 시키지 말고 연어알밥 2개 할까? M 사이즈 하나로 통일. 와사비 날치알 감자 샐러드 하나.
삿포로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먹고 있는 동안 굉장히 요란스럽게 준비되어 나오는 연어알. 인프피들은 등장부터 얼굴이 빨개진다고요. 비싼 거라서. 안 돼, 여기로 오지 말아요.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부끄러웠는데 영상 찍는다고 멈춰달라는 타이밍을 놓쳤더니 정말 넘쳐 흐를 만큼 담아주시더라고요. 탱글탱글 주황빛 연어와 연어알 가득 얹어 먹는 간장밥은 나만 맛있는 거 아니지? 연어알 자체가 쌉쏠하게 씹혀가지고 다른 걸 뿌려 먹지 않아도 꽤 맛있습니다. 홋카이도에 여름에는 우니가 철이거든요. 그래서 우니 덮밥이 또 아주 이렇게 가득 우니가 올라가는 그런 곳도 많아요. 근데 이제 겨울은 우니철이 아니라서 연어알을 먹으러 왔는데 이 집은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맥주도 신나게 마셔주며 그렇게 또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삿포로 여행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Ba-dum-bum.